광주 도심을 뒤덮고 있는 불법 현수막이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입니다.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 선의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낮에 은행 앞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은행에 들른 틈을 노렸습니다. 개인에 따라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주는 시민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광주 금남로 민주회 종각에서 재하의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아시아전당 건립공사로 중단된 이후 7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를 도배한 특정 아파트의 불법 광고 현수막, 어제 보도해드렸죠? 마치 분양 광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합원 모집 광고입니다. 조합원을 모아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데 혹시 문제는 없는지 오늘도 김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도가 넘은 불법 광고로 3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된 아파트 광고 현수막. 낮은 가격을 자랑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 광고처럼 보입니다. 일반 분양 광고잖아. 그걸 알고 있는데. 상담원도 분양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분양이랑 거의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조합원 행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입니다. 건설사 측은 매매 계약까지 했다고 말하지만 계약만 맺어졌을 뿐 땅 매입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 사업 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대수 절반 이상의 조합원을 모아 조합원들의 돈으로 땅을 사는 방식이라 일단 조합원부터 모으고 있는 겁니다. 특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조합원들이 아예 추가 부담금 없이 토지 매매 계약을 최소한 체결을 하고 전체적인 땅이 확보돼 있다고 판단됐을 때.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도에 무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법적인 어떤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또는 그런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법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로 같은 건설사에서 백운광장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역시 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수년 전 수도권에서 반짝 유행을 했다가 피해가 속출했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자격 요건을 완화하며 다시 등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대낮에 은행 앞에서 주부가 납치됐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용의자를 잡고 봤더니 돈을 노린 계획범죄였습니다. 은행 가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많은 눈이 내렸던 지난 21일,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목포의 한 아파트 주변을 배회합니다. 29살 박모 씨로 금융기관이 많은 도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은행 앞에서 대기하던 박 씨는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은행으로 들어서는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의 차량 뒷좌석에 숨어들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10여 분간 달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두 손을 묶어 트렁크에 가두었습니다. 현금 인출기 돈 인출하러 간 사이에 차량 운전석 쪽 뒷좌석에 몰래 숨어 있던 거죠. 숨어서 기다리다가 여성을 끌고 다니며 현금 인출기를 찾아 피해자의 카드와 통장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박 씨. 2시간 뒤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에 여성을 버리고 차량을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흘 만에 600만 원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고 거주지로 돌아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에 친구 때문에 소개해서 했다가 돈 다 잃은 바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특수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른바 여행가방 살해 사건으로 공개 수배된 용의자의 연고지가 전남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55살 정형근 씨의 주소지가 화순으로 돼 있고 가족들이 현재 화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서 주변인들을 탐문 수사하는 한편 주요 길목에서 검문 검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생태체험학교 교사에게 체벌을 받은 뒤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교사 41살 황모 씨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어제 새벽 12살 한모양을 둔기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다수의 멍자국이 있었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검안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남광주 고가도로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인부 50살 김모 씨가 아스팔트를 다지는 10톤짜리 롤러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롤러 운전자인 45살 이모 씨가 후진을 하던 중에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안전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잘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체력 조건을 측정해서 운동 처방까지 내려주는 최첨단 체력센터가 생겼는데 무료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소개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각종 센서를 가슴에 붙인 채 힘껏 달립니다. 산소 섭취량과 심장 박동수를 측정해 최대 운동량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자전거를 타며 하체의 근육량도 알아보고 소나귀의 힘을 뜻하는 악력도 측정해봅니다. 운동선수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았던 전문 장비를 통한 체력 측정. 처음이라 신기하고 제가 경기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나에게 알맞은 운동량과 운동 방법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제시됩니다. 자기의 운동 능력을, 운동 기능을 잘 알아야지만 과부하가 안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상해라는 거는 항상 자기의 체력 이상이 됐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상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대부터 7, 80대까지 연령대별로 누구나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처방받을 수 있는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에서나 어디서나 무작정 운동하는 그 방식을 벗어나서 과학적인 운동 방법, 체력 측정을 해가지고 체력증진센터는 광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가능하며 시민체력증진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안면 홍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생활 습관만 바꿔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 휴일 날씨 소식과 함께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와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야외 운동에 나선 시민들. 건강을 위해 칼바람까지 맞으며 부지런히 팔다리를 움직여보지만 얼굴은 여간 신경이 쓰입니다. 따뜻한 데서 추운 데 나오면 갑자기 추우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또 추운 데서 또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면 또 다시 얼굴이 또 빨개지고 그래요. 피부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호한 의미로 나왔는데 안면 홍조는 겨울철 대표적인 피부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굴은 다른 부위보다 혈관 분포가 많아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안면 홍조는 이 같은 증세가 유독 심한 증상을 말합니다. 심하지 않은 안면 홍조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의 변화로도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술을 자주 드신다든가 추운 날씨에 바깥에 있다 들어오는 것을 좀 피하시고 음식을 만들 때도 직접 열을 쪼이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오후 늦게부터 차차 흐려지겠지만 야외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예년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31일쯤 눈비와 함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올해도 보성 녹차밭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이정현 카메라 기자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광주 금남로 민주회 종각에서 7년 만에 제아의종 타종 행사가 진행됩니다. 식전 행사를 포함한 타종 행사는 오늘 31일 밤 11시 20분부터 시작되며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총 33차례 타종합니다. 이번 타종식은 지난 2007년 아시아전당 건립공사로 중단된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중국 교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중국 교류협의회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친 30여 명의 관계자들은 광주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보 교류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2년간 광주에서 중국과 교류 중인 주요 기관은 상공회의소와 관광협회, 광주 YMCA 등 모두 31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이 광주를 찾아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강연회에서 당 내부의 패권화된 계파주의와 당원을 배제한 독단적인 운영을 바로잡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남 출신의 삼선 의원인 조 의원은 최근 당대표 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광주시가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광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3급 부이사관인 위길환 도시재생국장을 2급 이사관으로 승진시키고 4급 서기관인 김병수 대변인과 김집중 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 등 5명을 3급으로 진급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급 사무관인 김기숙 계장과 노원기 계장 등 16명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올해 전남의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전남에서는 잠정 피해액만 39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